공룡계의 슈퍼스타 티라노사우루스. 녀석은 학계에 알려진 가장 큰 육식 공룡이자 가장 잘 알려진 육식 공룡이기도 합니다. 이는 녀석의 놀라운 화석 보존율과 그 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나마도 신체 일부만 발견되는 다른 육식 공룡과 달리 티라노사우루스는 아직도 수많은 화석들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전에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화석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형 티라노사우루스 표본 베르타입니다. 지난 5월 배드랜드 공룡박물관의 고생물학자 스티브 클로슨이 녀석의 존재를 발표한 이후 베르타는 전세계 고생물 팬덤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생물학자의 입에서 가장 큰 티라노사우루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고생물학자 덴버 파울러 박사도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티렉스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며 이를 거들었죠. 거기에 배드랜드 박물관 역시 베르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의 대퇴골 중 가장 긴 표본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정보가 공개된 것들 중 가장 큰 표본은 지난 2022년 연구에서 발표된 코프입니다. 코프는 대퇴골 127cm, 둘레 63cm, 경골 123cm, 뒤골 108cm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가장 큰 티렉스에 등극한 표본인데요. 우리는 배드랜드에서 베르타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것이 코프의 신체 수치가 발표된 후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코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던 상태에서 가장 큰 티렉스라는 용어를 쓴 것이니까요. 게다가 현재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베르타의 대퇴골 길이는 134에서 142cm 사이라 하는데요. 그 길이만큼 둘레가 엄청났다면 녀석의 덩치가 코프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베르타는 과연 어느 정도 크기였던 걸까요? 공식적인 값을 알 수는 없지만 공개된 사진을 통해 그 범위를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가장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표본 수의 대퇴골 사진입니다. 이어서 베르타의 대퇴골 사진을 같이 보시죠. 길이도 길이지만 엄청난 굵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의 대퇴골 둘레가 58cm임을 고려하면 베르타의 대퇴골 둘레는 60cm부터 시작한다 추론할 수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진, 우리는 바닥 타일을 토대로 녀석의 대퇴골 길이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받침대의 길이가 보통 80cm이고 타일의 폭은 30cm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녀석 대퇴골의 길이는 적어도 130cm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진상으로 확인되는 대략적인 크기로도 이미 수와 스코티의 대퇴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작 중요한 공룡 크기는 안 나오고 하루 종일 대퇴골 이야기네. 제가 동물의 대퇴골 크기에 주목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퇴골은 체중을 직접적으로 떠받드는 뼈로 공룡의 생전 체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4년 연구에서 이족 보행 동물의 체중과 대퇴골 둘레 사이의 관계가 식으로 도출된 바 있죠. 다시 말해 대퇴골의 둘레를 알면 그 동물의 생전 체중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거운 동물일수록 대퇴골이 떠받들어야 할 하중도 높기 때문에 면적이 넓기 마련입니다. 결국 베르타의 대퇴골 둘레가 수와 스코티를 능가했다는 점에서 녀석의 덩치가 그들보다 컸을 가능성이 높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 녀석의 체중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소값인 길이 133cm, 둘레 60cm부터 보도록 할까요? 이 경우 체중은 9,290kg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대값인 길이 142cm를 기준으로 하면 둘레는 64cm가 나옵니다. 이 경우 체중은 무려 11,097kg이 나오죠. 물론 이는 베르타의 대퇴골 모양이 수나 스코티와 비슷하고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 채 크기만 커졌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체중입니다. 실제로 측정된 값이 나오기 전까지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죠.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녀석이 최소 9.3톤에 달하던 거구였다는 점입니다. 대퇴골 추정법으로 구한 수의 체중이 8,462kg, 스코티의 체중이 8,878kg이었음을 생각하면 베르타의 엄청난 크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표본 베르타의 크기를 대퇴골 추정법을 이용해 구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베르타는 엄청 큰 개체였다,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죠. 우리는 이제 GDI 추정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동물의 엄격한 골격도와 3D 모델을 만들고 모델의 부피를 구한 뒤 밀도를 곱해 질량을 구하는 이 방식은 최신 연구에서 갱신된 동물의 신체 밀도, 근육량 등을 반영할 수 있어 더 나은 방식으로 꼽힙니다. 0.97로 조정된 신체 밀도와 더 육중해진 동물의 3D 모델 등은
녀석들의 체질량을 이전에 알려졌던 것보다 6% 증가시켰습니다. 이를 반영한 현대의 연구는 GDI와 대퇴골 추정법에 대해 18% 정도의 차이를 제안합니다. 실제로 GDI 분석으로 구한 수의 체중은 1000kg, 스코티는 1500kg에 달하죠. 공개된 골격이 없어 최적 모델을 만들 수는 없지만 베르타에게 이러한 평균치를 적용하면 녀석의 덩치는 최소 1986kg이라는 경이로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담으로 현재 가장 큰 표본인 코프의 체중 추정치에 이를 적용하면 12400kg이 나오는데요. 베르타의 대퇴골 둘레가 나오면 코프와의 직접적인 크기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대퇴골, 경골, 비골 비율은 개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측정 값이 있어야 체중을 구할 수 있죠. 이제 오늘 영상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베르타의 다리는 모든 티렉스 중 가장 길다. 둘째, 베르타의 최소 체중은 대퇴골 추정법으로 9.3톤, GDI로는 11톤에 달한다. 셋째, 코프와 마찬가지로 이 녀석 역시 11에서 12톤 사이에 있었다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박물관 관계자들이 공개한 정보가 사실이고 화석 크기 측정이 정확했다는 가정하에 초대형 티렉스들은 아프리카 코끼리 수컷 2마리와 맞먹는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혹은 아크로칸토사우루스 2마리와 엇비슷한 체중이었다 볼 수 있겠군요. 과연 녀석의 덩치는 어느 정도였을지, 가장 큰 티라노사우루스 타이틀을 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